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오늘 3부는 좀 특별한 시간으로 꾸며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 오후 1시에 대권 도전을 선언을 합니다. 선언문 낭독이 있을 거고요. 이어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있겠죠. 이 과정에서 아마 집중적으로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는 게 바로 엑스파일입니다. 그리고 엑스파일의 축을 이루고 있는 게 바로 윤석열 전 총장 가족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의혹, 이게 될 텐데요. 근데 이게 좀 워낙 복잡하고 갈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사실 저부터 좀 헷갈리는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앞으로 정치권에 이게 상당한 화두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좀 미리 한번 총 정리해 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좀 총 정리를 하고 오늘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좀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정리 시간을 가질 텐데 함께 정리해 주실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에게는 아마 낯익은 분이실 텐데요. 저 바로 직전에 시선 집중을 진행을 하셨던 뉴스타파의 시민보 기자를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 선배님 모셨습니다. 그 전에 훨씬 더 선배님이시잖아요. 무슨 말씀? 시선 집중 진행자 선배이시고 오랜만에 지금 스튜디오 오신 거죠? 예, 꽤 오랜만에 왔고요. 네. 오는 길에 8층인지 10층인지 헷갈려가지고 제가 엘리베이터를 잘못 내렸습니다. 벌써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벌써 오래 지났습니다. 오랜만에 오신 소감이 어떠세요? 좋죠. 그리고 얼마나 아침부터 고생이 많으실까 이 생각을 하면서 오랜만에 일찍 일어나면서 네. 그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왜 본인만 쏙 빠져나가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좀 도움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예. 사실 이제 그 시민보 기자가 소속돼 있는 뉴스타파에서 이 문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취재를 해오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취재 예. 기간만 해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저희가 작년 2월에 첫 보도가 나왔고 그 그 전 연말에 시작을 했으니까 벌써 이제 한 2년. 예. 탐사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네.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뉴스타파인데요.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는 이거 윤석열 죽이기 차원에서 너무 네거티브하게 접근하는 공작적 차원의 보도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욕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왜 이렇게 집중 취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 뉴스타파는 윤석열 전 총장이 민주당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을 때부터 검증을 해왔거든요. 저도 기억나는 게 청문회 때. 예, 청문회 때 이른바 윤우진 사건 네. 그 변호사 소개해줬다는 녹취록을 저희가 보도를 하면서 저희가 그 당시엔 엄청난 비난에 직면을 했었어요. 그때 민주당 지지자들부터 곤욕을 좀 치르셨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윤석열 죽이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이제 고위공직자를 검증한다는 차원에서 처음부터 이 보도를 시작했던 거고 예. 보도를 하다 보니까 계속 뭐가 나와서 계속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하다 보니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보도 계속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너무 복잡해서. 예. 그래서 지금부터 좀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축이 그게 좀 그 두 갈래가 있는 거예요. 하나 이제 장모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부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분부터 좀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뭐부터 할까요? 장모부터 할까요? 그러죠. 장모부터. 자, 그러면 일단 좀 먼저 장모와 관련된 의혹을 좀 갈래를 일단 먼저 정리 좀 한 몇 가지 정도가 되는 거예요. 크게 지금 수사 중인 건 두 가지, 수사나 재판 중인 건 두 가지인데 더 있죠. 사실은 한 3-4가지 되죠. 예, 나이가 뭐 장가지 치고 가장 굵직한 것만 한번 좀 정리 좀. 일단 좀 당장 이제 재판 중인 거. 7월 2일 요번 주네요. 요번 주에 지금 그 1심 판결 나오는 게 요양급여 이제 부정수급 그렇습니다. 의료재단 사건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장모가 동업자들하고 같이 이를테면 사무장병원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비의료인이 주도해서 의사를 고용하더라도 비의료인이 주도하면 이게 사무장병원인데 이런 병원을 만들 때 장모가 돈을 투자를 합니다. 2억 원을 투자를 하고 5억 원을 돌려받기로 하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요. 당시에 이제 이게 사무장병원이라는 게 적발이 돼가지고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동업자 4명 중에 3명은 모두 실형 또는 집행유예형을 받았어요. 근데 장모만 이 사건에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심지어 소환조사 한 번 받지 않고 넘어간 사건. 이 사건이 그 당시엔 그대로 지나갔는데 작년에 그 당시란 게 시점이 언제예요, 그게? 경찰 수사가 이루어졌던 게 2015년부터 2016년 사이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김건희 씨와 이제 결혼한 이후가 되는 거고요. 예, 한참 뒤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다시 언론 보도가 시작이 되면서 그럼 당시에 사건 처리가 과연 공정했던 거냐라는 걸 다시 들여다보니까 이거 이상하다. 장모만 빠져나간 거 이상하다 해서 다시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했고요. 네. 그래서 지금 기소를 한 상태에서 7월 2일 날 판결이 나오는 사건이죠. 이 사건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제기되는 문제가 유독 왜
예. 딱 한 사람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만 검찰의 소환 조사 한 번 받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었을까? 네. 결국 이거잖아요. 그게 이제 책임 면제 각서라는 게 있었어요. 예. 경찰 수사가 시작되기 한 8, 9달 전쯤에 장모가 갑자기 자기랑 같이 투자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모 씨라고. 이 사람한테 공동 이사장이었는데 네. 나 이제 이사장도 그만둘 거고 이 의료재단과 관련해서 아무런 법적인 책임이 나한테 없다는 각서를 써주세요. 라고 해서 이 사람이 이걸 써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이걸 써주고 장모가 이걸 경찰에다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걸 보고 아 책임이 없구나 라고 해서 이제 전혀 수사를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와 달리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과연 네. 장모가 공동 투자자일 뿐이냐, 예. 의료재단의 운영에 개입은 안 했느냐, 예.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첫 번째는 뭐냐면 2억만 투자한 게 아니다. 오. 장모가 암사동에 건물 하나를 갖고 있거든요. 예. 이 건물에 이제 근저당이 잡혀 있는데 장모 건물인데 채무자가 그 의료재단 이름으로 돼 있는 거예요. 오. 근저당은 한 22억이고 한 17억 정도를 대출이 나갔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장모가 2억만 투자한 게 아니라 자기 건물 담보 잡혀서 17억을 빌려줬다라는 거. 그리고 장모에 이제 또 다른 사유 있지 않습니까? 윤 총장 말고. 네네네. 김건희 씨가 사남매인데 예. 언니죠. 언니의 남편. 그러니까 윤 총장의 동서가 이 병원에서 행정부장을 합니다. 그랬다면서요. 예. 이것도 역시 추가로 운영에 개입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돈도 상당 부분 액수가 들어갔고, 네. 그다음에 또 어떤 그 가족까지 이제 병원에서 어떤 직접 그렇습니다. 일을 할 정도로까지 예. 깊숙이 연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다 사법 처리가 됐는데 유독 장모만 빠졌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다시 네. 재수사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래서 예. 기소를 했고 네. 이번 주에 1심 판결이 나오는 건데 예. 여기서 우리가 하나 갈라내야 될 게 그러면 네. 그때 왜 그럼 장모만 빠져나갔을까? 그때 수사가 혹시 부실했거나 네.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에 대한 수사는 없었죠 지금까지. 그런 수사는 검찰이 어지간하면 안 하죠. 그건 없었던 거죠. 어지간하면 안 하는데 예. 장모한테 또 유리한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 동업자가 4명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돈을 투자한 사람이 2명이 더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당시에 수사는 받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럼 장모만이라고는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두 사람은 정말로 단순 투자자로 보이고 장모 같은 경우에는 공동 이사장 직함을 맡을 정도로 네. 깊숙이 개입을 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 네. 그럼 아무튼 이번 주에 그냥 1심 판결이 나오고 만에 하나라도 유죄 판단이 내려진다면 네. 그러면 이제 당연히 따라붙는 이야기는 그때 도대체 어떻게 수사를 했길래 그때 이렇게 처리했느냐라는 이야기는 네. 그다음에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검찰이 과거에 수사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면서 그렇죠. 과거와 다른 결론을 낸 경우가 무지하게 많은데요. 음. 그 경우에 과거에 수사했던 사람들이 책임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정치적인 논란만 벌어질 뿐이죠. 자, 한 가지는 이거였고, 네. 자 장모와 관련 또 하나의 어떤 의혹은 어떤 겁니까? 이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게요. 허위 잔고 증명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간략하게 얘기하면 경기도 성남 도촌동에 장모와 동업자 안모 씨가 엄청난 규모의 땅을 공매로 사들이거든요. 한 40억 원 주고. 근데 이 땅을 사는 과정에서 계약을 1차, 2차, 3차 계약을 시도를 해요. 예. 계약금 4억 원을 걸고 잔금을 내야 되는데 못 내서 계약금이 몰취를 당합니다. 근데 이 장모가 굉장히 이제 쭉 살아온 행적을 보면 그 돈에 대해서는 양보가 없는 분인데 예. 그 4억 원 몰취된 거를 그냥 떼는 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해요. 이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근데 논리를 나는 충분한 자금력이 있는데 단순히 절차상의 실수 때문에 우리가 계약금을 떼인 거니 돌려주십시오라고 이제 소송을 걸었는데 그 소송에 내기 위해서 자신의 자금력을 입증하는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서 제출한 겁니다. 저 돈 이렇게 많아요. 예. 보여주기 위해서. 예. 그리고 잔고 증명서 총 4차례 위조했는데 하나는 소송에 쓰였고 나머지 3장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데 쓰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문서 위조, 사문서 행사, 그렇죠. 위조 사문서 행사 이 2가지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예. 이건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재판이 한참 진행 중이고요. 예. 증인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어서 예. 거의 연말쯤 돼야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재판은. 알겠습니다. 지금 그럼 장모와 관련된 의혹은 크게 그러니까 큰 예. 갈래로 놓고 이 2가지 이렇게 그렇죠. 정리하면 되는 근데 거예요. 이 허위 잔고 증명 사건도 예. 동업자를 검찰이 수사할 때 예. 장모가 법정에 나와서
허위 장고 증명서를 제가 위조한 게 맞습니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엔 그냥 넘어갔던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요양병원 사건과 마찬가지로 예. 그 당시에 검찰이 왜 이걸 그냥 지나갔을까라는 예. 의문이 강하게 드는 사건이죠. 허위 장고 증명서 사건 발생 예. 시점은 또 그건 언제예요? 요거는 2013년에 이제 증명서 위조가 이루어진 거고요. 네. 이 수사 자체는 2016년 요때입니다. 그럼 또 역시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결혼한 후가 되겠고.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예. 2012년에 결혼을 했던 거죠. 2012년 3월에 했죠.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장모와 관련 이제 큰 의혹과 줄기 두 가지가 이제 그거라고 일단 좀 정리를 하겠고요. 네. 그다음에 부인과 관련해서 지금 제기되는 의혹은 어떤 겁니까? 일단 뭐 요즘 최근에 이제 많이 네. 나오고 있는 게 도이치모터스.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인데요. 네. 이게 저희가 이제 보도를 작년 2월에 한 건데 당시에 저희가 경찰이 작성한 내사 보고서를 입수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작성한 내사 보고서에 그 윤 총장 부인 이름 김건희 씨의 이름이 두 번 딱 나옵니다. 네. 내용이 뭐냐면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이제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자꾸 떨어지니까 이 주가를 한번 부양해 보려고 주가 조작 시장의 선수를 만나서 작전을 짰는데 작전을 짜고 나서 좀 뒤에 주가 조작을 하려면 여러 가지 돈도 필요하고 그렇죠. 계좌도 필요하고 하잖아요. 그걸 이제 소개해 주는 과정인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의 주주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하고는 잘 아는 사이일 거고 그래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해줬다. 권오수 회장이 주가 조작 선수 이모 씨하고 김건희 씨를 만나게 해주고 그 자리에서 김건희 씨가 자기의 증권 계좌 현금 10억 원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이거를 그 사람에게 일임했다. 그래서 이제 주가 조작 사건의 이른바 전주다. 이렇게 이제 내사 보고서에 써 있는 걸 저희가 입수해서 보도를 한 거고요. 예. 최근에 이제 검찰이 이걸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럼 일단 좀 10억을 건넸고 뭐 네. 통장을 건넸다는 거 팩트입니까? 확인이 됐습니까? 어떻게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 팩트 여부가 확정은 안 됐고. 예, 그 중간에 있던 주가 조작 선수 이모 씨 있잖아요. 예. 이모 씨의 자필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쓴 거에 네네네. 그냥 현재로서는 이모 씨의 주장. 그렇죠. 이모 씨가 이제 사실 주장한 것도 아니고 이모 씨가 누군가에게 써서 보고를 한 게 경찰에 의해서 발견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해볼까 하고 덤벼들었던 거죠 당시에. 근데 내사가 중단이 됐던 거고요. 중단됐죠. 예. 왜요?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수사로 전환을 하려면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객관적인 근거라는 것은 금감원에서 줄 수 있는 거래 내역 같은 것들이에요. 근데 거래 내역을 경찰이 그 금감원에 요청을 하니까 금감원은 영장 갖고 와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네. 영장을 받으려면 검찰에 또 가서 우리가 이러저러해서 영장을 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가기에는 근거가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사실은 수사권 조정 전까지는 금융범죄 수사를 독자적으로는 거의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도 그런 사건 중에 하나로 그냥 묻힌 거고. 그래요. 예. 이 그 주가 조작이 발생한 시점은 언제예요? 2010년, 2010년에서 11년 사이 예. 뭐 이 정도입니다. 지금 그 엊그저께인가 이제 예. 그 나온 이 변호인 쪽에서 나왔던 게 공소시효는 이미 완성이 됐다. 네. 뭐 이런 식의 또 주장이 나오던데요. 이게 되게 뭐 포괄일죄? 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예. 경찰 내사 보고서에는 2009년에서 2011년 사이에 주가 조작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해보니 예. 2012년에 도이치 파이낸셜의 주요 임원이 예. 장모 최 씨의 증권 계좌를 가지고 동일한 IP에서 거래를 한 적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얼마 전에 노컷뉴스 노컷뉴스 보도로 나온 건데 예. 그렇다면 경찰 내사 보고서에 의지할 때는 공소시효가 2011년이니까 10년이니까 2021년 올해까지란 말이에요. 근데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2012년에 그런 행위가 있었다면 예. 2012년에 이루어진 행위와 그 앞에 있는 행위를 다 하나의 범죄로 봐서 그렇죠. 이제 포괄일죄로 봐서 예. 공소시효가 내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라는 그렇죠. 얘기들을 하는 거죠. 이 맨 마지막 행위가 언제냐? 그렇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이제 앞에 것까지 다 소급해서 네, 이제 네, 하나의 네. 행위로 이제 본다라는 이제 그런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되는 건데 예. 여기에 그러니까 또 장모가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작년 9월에 장모의 녹취를 입수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네.
이런 얘기예요. 지인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지인이 그러니까 저희 보도 나오고 한 일주일 뒤에 둘이 통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인이 장모한테 아니 그 딸내미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시끄럽던데. 아, 저 뉴스를 봤다. 네, 뉴스를 보고 나서 예. 시끄럽던데. 근데 그거 내가 알기로는 따님이 한 게 아니라 회장님이 한 거 아니야? 이러니까 회장님, 최 씨가 그렇지 내가 했지. 맞아요. 이런 녹취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경찰 내사 보고서에는 장모가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뭔가 싶었지만 어쨌든 녹취가 있는 건 확실한 거니까 보도를 일단 했는데 이게 최근 검찰 수사에서 장모도 개입이 된 거 아닌가 하는 정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아무튼 이 건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사안. 그렇죠. 일단 이렇게 일단 좀 중간 정리를 하고요. 또 다른 게 이번에 코바나 컨텐츠. 네네네. 그러니까 이 건은 이런 겁니다. 이제 윤 총장 부인이 미술 전시 기획사를 운영을 합니다. 2009년 정도부터 이제 운영을 했는데 이 회사가 운영하는 이 회사가 지금까지 기획한 전시들이 뭐 어마어마한 전시들이 많아요.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뭐 반고흐 전, 마티스 전, 뭐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미술 전시를 하면 항상 기업들이 후원이나 협찬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후원이나 협찬이 윤석열 검사죠. 당시에는 윤석열 검사와는 아무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겠느냐라는 의구심을 이제 사람들이 계속 표현해 온 거고요. 두 갈래로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그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제 검찰이 지금 관심 있게 보는 게 2019년 6월에 있었던 야수파 걸작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시 6월에 시작이 됐는데 2019년 6월. 당시에는 처음에는 협찬사가 4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막 전시를 하던 와중에 검찰총장 후보로 윤석열 검사가 지명이 됩니다. 그렇죠. 6월이면 그때죠. 6월 17일 날 지명이 됐거든요. 근데 이 전시가 9월까지 갔는데 갑자기 뒤에는 협찬사가 17곳으로 늘어나는데 엄청 늘었네. 이게 과연 이제 남편이랑 상관없이 늘어난 거냐라는 의혹을 지금 검찰이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걸로 알고요. 제가 근데 이제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생각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를테면 이 코바나 컨텐츠의 그 협찬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회사가 도이치모터스예요. 아, 그래요? 네. 코바나 컨텐츠 홈페이지에 12건의 전시가 있는데 그중에 10건에 도이치모터스가 후원을 했습니다. 이건 근데 윤 총장과 결혼 전부터 결혼 이후까지 쭉 해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뭔가 의심스러운 게 또 신한저축은행입니다. 신한저축은행도 여러 차례 후원을 했는데 이 윤 총장 장모나 윤 총장 사건과 윤 총장의 부인 사건과 관련해서 항상 대출을 해주는 곳이 신한저축은행이에요. 그래서 저는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이 도이치모터스와 신한저축은행 같이 김건희 씨나 장모 본인의 비즈니스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연관된 회사들의 협찬 이 부분도 굉장히 자세히 들여다봐야 된다. 볼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바나 컨텐츠 근데 이제 후원사가 갑자기 확 늘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언론에 이제 그 검찰총장 후보로 이미 지명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그러면 뭐 김건희 씨 의지나 더 나아가서 윤석열 전 총장의 뭐 생각은 전혀 무관하게 그럴 수 있죠. 기업들이 알아서 속칭 알아서 뭐 한다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 결과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대가성을 과연 입증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래서 보는 것들이 당시에 검찰에 사건이 걸려 있었던 기업들. 그러니까 이 늘어난 그 기업 중에 중앙지검이건 어디건 하여튼 사건을 하고 있던 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대기업들은 항상 몇 개씩 있잖아요. 이 기업들의 수사와 혹시 연관된 것이 아니냐 이런 포인트로 아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국정농단 사건 이제 처음에 나왔던 게 K 스포츠재단하고 미르. 어떤 이 그 작동 방식과 지금 후원과는 상당히 그러니까 비슷한 측면도 있고. 근데 또 정반대로 그냥 알아서 그렇게 했을 측면도 있는 거고. 이거는 사실은 수사 결과 좀 나와봐야 맞습니다. 이제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아무튼 이제 굵직하게 이제 그 이제 의혹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 주셨는데 제일 궁금한 건 이건데요. 뉴스타파는 계속 지금 취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예. 이제 뭘 취재하냐고 여쭤보면 그냥 영업 비밀이죠? 예, 영업 비밀이고요. 예. 하여튼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이야기들입니다. 예. 그러면 한번 여기서 예. 이제 근본적인 지금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예. 윤석열 전 검찰총장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런 의혹과 윤석열 전 총장과의 상관성이 이제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그걸 예.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예. 처가의 재산 증식 과정에 윤석열 총장이 개입을 했느냐? 저는 개입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네. 개입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예. 그리고 왜냐하면 어떤 일들은 결혼 전에 벌어진 일이고, 음흠. 어떤 일들은 결혼 후에 벌어진 일인데, 네. 근데 이제 제가 주목해서 보는 것은 결혼 전에 벌어졌던 일이더라도 법적으로는 결혼 후까지 이게 계속 지속이 됐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그렇죠. 유명한 정대택 씨 사건 같은 경우는 2009년 뭐 이럴 때 일이지만 그 뒤에 쭉 재판이 왔단 말이에요. 예. 재판과 서로 맞고 소가 막 이런 게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예. 왜 항상 음. 검찰은 음흠. 윤석열 장모나 부인 편에서 예. 혹은 상대방의 반대편으로 검찰권을 행사했느냐. 그러니까요. 이 부분이 저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죠. 윤석열 총장이 야 우리 장모 사건 한번 잘 봐줘. 저는 안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뭐냐면 그 예. 부하 검사들이 또 알아서 뭐 했을 네. 수도 있는 거죠. 선배 검사의 장모라는 거. 음. 그리고 그것들을 검사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정황은 여러 가지 또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 윤석열 총장 본인이 개입을 했냐 안 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 윤석열 총장 처가의 문제로 우리가 우리 사회의 검찰 가족, 음. 검찰 신성 가족 그 영향력 이것들을 계속 이대로 지금처럼 둬도 되느냐라는 문제랑 결국은 맞닿는다는 거죠. 그렇죠. 이 예. 이야기가 이제 국정농단 사건 때 당시 특검팀이 이제 했던 경제 공동체라고는 논리를 네. 끌어온다면, 네, 네. 그러니까 그 어떤 경제 공동체라는 논리를 이 사건에도 대입할 수 있느냐. 사실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어요? 그렇겠네요. 예, 그렇잖아요. 그렇겠네요. 예. 왜냐하면 재산을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일단. 그러니까요. 예, 예. 예. 그래서 그것이 물론 그때 당시도 그러니까 박근혜 그 당시 대통령이 돈 좀 갖고 와라고 네. 명시적으로 요구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근데 다만 이제 그것이 어떤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같이 수익 구조라는 이런 데 얽혀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당시 판단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 이런 어떤 그 논리가 이번 이 건에 대입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 핵심적인 제가 볼 그것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예, 예.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예, 예. 뭐 그거는 뭐 저희가 임의로 내릴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아니고 검사분들이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네. 뉴스타파도 계속 후속 취재를 하고 궁금해서 후속 취재를 하고 있다니까 좀 예. 기다려 보도록 하겠고요. 예. 저희가 그 특별히 3부 통으로 좀 빼가지고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도 벅차네요. 아, 제가 좀 부족한 탓에 아닙니다. 정리를 잘 지금 못했습니다. 벅찬 게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예. 한번 그냥 쭉 이제 밑그림만 그리는 것으로 좀 네. 만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검증이 본격화되니까 그때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좀 도출이 되면 네. 좀 나와서 그러니까 도움 말씀 좀 아,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든 불러주십시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타파의 시민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